오늘 발표한 논문은 그 efficient DM이라는 논문이고, 음, 여기 보시다시피 그 퀄리티티브 리졸트 먼저 봤을 때 그 트위트까지 극단적인 퀀타이제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자의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얘기하는 표가 여기 있는데, 이 저자가 제시한 메소드는 그 PTQ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QAT와 비슷한 성능을 내고, 또 QAT랑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QAT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학습을 하는데 오리지널 데이터가 다 필요한 반면에, 이 저자가 제시한 방법에선 데이터 프리 방식으로 다른 그 학습에 사용한 오리지널 데이터 없이, 추가적인 데이터 없이 학습을 해가지고 QAT와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이제 PTQ와 비슷한 그런 트레이닝 이피전트를 챙겼다 해서 PTQ의 장점과 QAT의 장점을 모두 챙겼다라는 것을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논문은 디퓨전 퀀타이제이션 하는 논문이니까 그 프리리미너리로 디퓨전과 퀀타이제이션 내용이 필요한데, 우선 디퓨전 내용 같은 경우엔 이 실험에서 사용한 모델은 이제 LDM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고, 이제 흔히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그래서 되게 기초적인 모델이어가지고 여기서 따로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다들 알다시피 인풋 이미지 X에서 이 디퓨전 프로세스 거쳐서 이 어,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내고,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다시 이제 유넷 아키텍처를 통해서 그 디노이징을 해서 이제 원래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는 이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대상은 이제 여기에 있는 유넷 아키텍처의 QKV에 있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서 적용하는 기본 퀀타이제이션 역시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, 그 이 QU가 퀀타이제이션 펑션이고요. 이게 이 클립 펑션을 통해서 되게 되는데, 이 S가 스텝 사이즈,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스텝 사이즈여서 퀀타이제이션 한 스텝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거냐라는 거고요. 이 L과 U는 이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의미해서 그 이 X 나누기 S를 라운드 한 거가 그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사이에 들어오도록 클립해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엔 이제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해서 원래는 음, 이 라운드 L, 라운드 X를 계산해야 하지만 그거를 직접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운드 L, 라운드 X 햇을 사용해서, 그러니까 즉 퀀타이제이션 된 X를 그대로 원래 X의 로스로 사용해서 이제 로스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로라까지 사용했는데, 로라 같은 경우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XW라고 하면 거기에 이 W 매트릭스는 되게 크기가 큰 매트릭스일 거기 때문에 이 W를 파인 튜닝 하는 건 되게 코스트가 크니까 이 W를 업데이트하지 말고 이거를 로우 랭크 디컴포지션 해서 이제 랭크가 작은 그런 B랑 A 매트릭스로 쪼개서 이 BA를 업데이트 하자라는 개념으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메소드로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Q로라에서 시작을 해서 Q로라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을 디퓨전 모델에 맞게 개선을 해서 이 저자가 제시한 메소드가 QA로라라는 레이어입니다. 이 큐로라 레이어를 보면은 그 웨이트가 처음에 퀀타이제이션 돼 있고, 이거를 풀 프레시전을 가지는 로라를 합해서 그 커다란 웨이트는
커다란 크기를 가지는 웨이트는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많은 압축을 할 수 있게 하고, 이제 작은 크기를 가진 로라 같은 경우엔 풀 프레시전을 가지게 해서 이 웨이트에서 잃어버린 정보량을 로라가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썸을 하게 됩니다. 아, 그리고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풀 프레시전이고요.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퀀타이제이션 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경우에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결국에 어, 퀀타이제이션 된 것과 풀 프레시전이 끼리 더한 건 결국엔 풀 프레시전이 되고, 또 액티베이션 역시 풀 프레시전이어서 그 풀 프레시전끼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돼서 그 계산상에 있어서 이점이 많이 없게 되는데, 그 QA 로라 이 저자가 제시한 방법에선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 웨이트와 로라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해서 그 웨이트도 퀀타이제이션 하고 액티베이션도 퀀타이제이션 한 뒤 이제 퀀타이제이션 된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서로 곱해줘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된 것들끼리 곱해지도록 만들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많이 줄이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렇게 바꾼 이유가 기존의 q 로라가 막 마냥 나쁜 그런 메소드여서가 아니라, 이제 q 로라 같은 경우는 보통 LLM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메소드인데, 예를 들면 LLM을 학습시킬 때 A100 8대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하면 그거를 파인 튜닝 할 때도 당연히 이제 A100 8대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좀 그거를 뭐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파인 튜닝 할 때는 좀 적게 쓰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큐 로라인데요. 그래서 이 웨이트 자체를 처음부터 그 풀 프레시전 웨이트는 아예 로드하지 않고 퀀타이제이션 된 웨이트만 로드함으로써 그 메모리 사용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가지고, 예를 들면 A100 8대 가지고 트레이닝 한 거를 이제 파인 튜닝 할 때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된 웨이트만 가지고 와서 A100 한 대 가지고 파인 튜닝 할 수 있게 한다거나, 그런 식으로 좀 메모리가 너무 많이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한 그런 메소드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LLM에 사용할 때는 이 큐로라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, 이걸 이제 디퓨전으로 가지고 오면은 디퓨전 같은 경우에 메모리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 디퓨전 스텝을 밟아가는데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컴퓨테이션 바운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큐로라가 바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고, 좀 더 메모리를 더 많이 쓰더라도 컴퓨테이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면 큐로라에선 퀀타이제이션 된 웨이트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풀 프레시전 웨이트를 처음에 로드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로드하는 메모리 자체는 이 QA 로라가 훨씬 더 큰 반면에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는 퀀타이제이션 된 애들끼리 곱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에서 되게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메모리와 컴퓨테이션 간의 트레이드 오프에서 좀 더 컴퓨테이션에 효율적으로 만든 레이어를 QA 로라 레이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다음 이제 로스 펑션인데요. 그 이제 이 논문이 또 특이한 게 데이터 프리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했는데, 데이터 프리가 가능한 이유가 그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노이즈만 가지고도 다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으니까,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런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 없이 인풋으로 노이즈만 가지고도 충분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특징인 것 같은데, 어, 그 방법으로는 이제 XT 그 디노이징 스텝에서 XT가 있을 때 풀 프리시전 모델을 통과시켜서 이제 뮤티를 뽑아서 했고,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된 모델에 대해서도
뷰티 햇을 뽑아서 그 두 개에 대해서 MSA 로스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로스를 주어서 퀀타이제이션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QA 로라를 적용시켰을 때 어떤 구체적인 트릭 같은 건데, QA 로라를 적용시켰을 때 이제 어, 이 BA 매트릭스가 그 로라를 의미하는데, 만약 이 BA의 크기가 이 스텝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작으면은 그 BA가 변해도 결국에 W 햇 값은 그대로인 게 되는 거니까 어, 그 로라가 잘 학습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피겨 B를 보면 각 레이어 인덱스에 따른 그 퀀타이제이션 스텝 스케일 관리의 민을 나타낸 건데, 그러니까 각 레이어마다 퀀타이제이션 스텝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, 실제로 그 피겨 C에서 어,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그 각 레이어의 로라, 그러니까 BA 값을 이렇게 측정해 봤을 때 어, 그냥 바로 학습을 시키면 이제 특정 레이어에서만 학습이 되고,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이 이제 특정 레이어에서만 학습됐다는 걸 의미하고, 그리고 많은 레이어에서는 그냥 0에 근접한 값을 가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R 발류라는 걸 제시하는데, 그냥 BA의 로스에다가 그 스텝 사이즈로 나눈 값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어, 각 로라 레이어가 잘 학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R 값을 잘 각 레이어마다 컨시스턴트하게 유지를 해줬을 때 여기 있는 초록색 값처럼 그 대부분의 레이어에서 좀 잘 학습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전까지 설명했던 게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이라면 이번엔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했는가인데,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은 크게 컨트리뷰션이 많진 않은 것 같고요. 기존에 그 LSQ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디퓨전 모델에 맞게 그 템포럴한 구분을 줘가지고 이제 각 템퍼레처마다 각 T마다 각 스텝 T마다 다른 퀀타이제이션 스텝 사이즈를 주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. 그거의 근거로서 이제 피겨 A가 있는데 각 그 디퓨전 스텝마다 그 액티베이션 레인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. 그러니까 각 스텝마다 그 퀀타이제이션 스텝 사이즈를 다르게 줘야 한다라는 근거로 이 표를 제시하고 있고요. 그리고 LSQ 메소드는 그 이 스텝 사이즈를 런업을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퀀타이제이션 메소드라고 보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 런업을한 스텝 사이즈가 각 스텝마다 이렇게 다르게 학습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메소드 설명은 여기까지고,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? 네. 따로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네, 스텝 사이즈가 이미지별로 다른가요? 라는 질문이 있는데, 여기서 스텝 사이즈는 그 모델에 픽스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러너블한 파라미터이고 그냥 모델 파라미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또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이제 재현님이 엑스퍼리먼트 부분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이어서 익스페리먼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. 우선 이 모델을 평가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디퓨전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서 DDIM이랑 LDM을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했고 여기 각각 데이터셋은 DDIM 같은 경우는 사이파10만 이제 했고 LDM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과 엘선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이제 이미지넷과 엘선의 결과가 거의 비슷해서 그러니까 그 흐름이 비슷해서 엘선은 이제 따로 어펜딕스에 실어넣는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.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스를 보면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그 로라를 사용했을 때 랭크를 32로 했고 이제 디노이징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으로 아까 그 메소드에 있었던 그 노이즈를 이용해서 이제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디노이징 스텝을 1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이제 테이블이 있을 텐데 이제 그 표기법을 보면은 이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각각 채널 와이즈랑 레이디얼 와이즈하게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이제 W 그 숫자 A 숫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이 그 적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임베딩과 아웃풋 레이어는 그 W 그러니까 웨이트의 8비트, 액티베이션의 8비트를 고정하고 나머지만 이제 적용이 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언컨디셔널한 제너레이션을 먼저 실험을 했었는데요. 이제 DDIM 샘플러를 이용해서 한 실험이고 이제 이런 이 지표를 보면은 이제 8비트와 8비트 그리고 4비트와 8비트 이렇게 실험했는데 먼저 이 실험에서 그 얘기를 했었던 PTQ 방식과 이제 뭐 LSQ 이런 걸 가져와서 그 실험을 돌렸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이 다른 이 위에 이제 큐 디퓨전과 같은 방식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제 GPU 타임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GPU 타임이 굉장히 낮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FID 스코어가 그 생각보다는 꽤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에 반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이제 GPU 타임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대신에 이제 성능 하락폭이 굉장히 적은 이런 모델도 있지만 이제 아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그 실험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중간 밸런스를 좀 가져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GPU 타임도 안정적으로 되게 작게 가져가지만 이제 성능 하락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이런 기조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IM을 가지고 했고 저는 LDM을 가지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엘손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는데 이제 똑같이 보시면은 아까와 같이 이제 그 PTQ4DM이나 QDifusion 같이 좀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적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제 성능 하락폭이 꽤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LSQ나 ADP-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하락폭이 적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코스트를 가져가야 되고 그에 반해서 아울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렇게 성능 하락폭까지 적게 가져가는 그런 밸런스를 보이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네,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 실험을 했는데 잠깐만 그 전 페이지에 그냥 궁금해 네네. 그 궁금해가지고 그 네. FID 스코어는 오히려 풀 프리시전보다 더 좋은데 이게 왜 그런 거지? 이거 저희도 이제 이거를 좀 왜 그런지 살펴봤는데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는데 그 좀 수소문을 하면서 얻은 정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큰 모델에 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데이터셋이 그렇게 막 어려운 데이터셋이 아니면은 음. 좀 오히려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처럼 그 오히려 좀 작게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듣긴 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저희도 이게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보니까 LSQ도 되게 잘 나오긴 하는데 그죠? 네네. 이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비트로 이제 퀀타이징 할 때는 또 되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오히려 막 확 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.
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컨디셔널 제너레이션도 이제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. 이제 그에 반해서 좀 아까에 비해서는 이제 그 8비트나 4비트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다른 모델에 비해 가지고 막 확 그 성능이 높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좀 밑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투비 좀 극단적인 퀀타이제이션을 향해 갈수록 훨씬 더 방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의 표, 아래 표,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 같은 경우엔 그 똑같이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더라도 같은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하더라도 이제 샘플링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중에서 많이 쓰이는 DDIM이랑 PLMS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또 DPM 솔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다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극단적인 퀀타이제이션으로 갈 때 이제 성능 하락폭이 확 이루어지는 다른 모델에 비해 가지고 이제 이 아워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방어를 많이 이루어내고 있는 그래서 2비트와 8비트에서 이제 미는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라고 그 논문에서 이제 네,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해봤는데요. 이 경우에는 이미지넷 256과 그 LDM 그 다운 샘플링 팩터가 4인 경우 그리고 DDIM 이렇게 그 정해가지고 이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올렸는데 이제 아까 그 하나하나 메소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방식은 PTQ 방식을 이제 기본으로 놓고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고 여기에 QA 로라를 더했을 때 이제 FID와 뭐 FID 스코어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찾아간 걸 볼 수 있고 또 로라 옵티마이제이션 스케일 어웨이를 하게 했을 때 또다시 이제 성능 향상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템포럴하게 LSQ를 줬을 때도 이제 성능 향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만 그 약간 이 경우에 한해서만 보여준 게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PTQ와 QAT와 마지막으로 그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어, 그 일관되게 보여준 것처럼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안 쓰고 대신에 GPU 메모리도 굉장히 잘 방어를 한 상태에서 FID와 이제 FID 스코어 같은 경우에 이제 밸런스를 이루어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우리는 잘 조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영님과 같이 논의를 좀 해봤을 때 재밌었던 약간 코멘트가 이게 3090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. 사실 뭐 24기가인 그런 메모리를 가진 GPU가 아니라면은 지금 GPU 메모리가 이렇게 아웃 오브 메모리는 안 떴을 텐데 이제 이거를 3090 실험한 걸 올리면서 좀 자기네 메소드가 그 아웃 오브 메모리로 이제 남의 메소드를 이제 이렇게 그 실험을 올리면서 좀 확실하게 좀 약간 자신의 메소드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얼마나 그 리포트가 되는지 굳이 실험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좀 재밌었다고 그 코멘트가 나왔었습니다. 네, 이 논문에 써보면은 재밌는 기법일 것 같아요. 네, 이 실험은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? 아, 그거는 되게, 리뷰어가 원 논문 저자면 되게 짜증날 것 네. 같아요.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 쓴다는 게 그냥 메인 아이디어 같네. 아까 수영이가 설명한 거. 네, 그렇습니다. 메소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서. 네, 네. 네.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